아니, 진짜 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당황스럽다고요? 그게 바로 INFP의 웃으면서 하는 손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재미없는 농담에 깔깔 웃어주던 그 친구. 사실은 속으로 당신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카운트다운을 누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라는 우주 밖으로 퇴출당한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사람들이 칼같이 인연을 끊는 걸까요? 오늘은 인프피가 웃으면서 당신을 영원히 삭제하는 진짜 이유 10가지와 그 이후의 현실적인 대처법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불일치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인프키에게 가치관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다릅니다. 당신이 약자를 비하하거나 도덕적으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순간 인프피는 당신을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들은 논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당신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할 뿐이죠. 두 번째,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인프피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기본값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배려를 호구로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내가 양보한 걸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인프피는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가 아깝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세 번째, 감정의 배설구로 이용당할 때입니다. 인프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자처하곤 하죠. 하지만 당신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매번 똑같은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인프피의 감정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인프피는 당신을 만난 후 급격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하는구나. 네 번째, 사생활의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인프피에게는 자신만의 동굴, 즉 성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당신이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질문을 던지거나 허락 없이 그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인프피는 경계 경보를 울립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과 위선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인프피는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혹은 사소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인프피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0으로 만듭니다. 나한테도 저러겠지?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인프피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인프피는 내향적이고 조용해서 가끔 존재감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섬세합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을 끊거나 의견을 가볍게 치부하는 당신의 태도를 인프피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쌓여 임계점을 넘으면 인프피는 웃으며 작별을 고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인프피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인프피인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절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일곱 번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인프피는 한두 번의 실수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라며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포기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여덟 번째,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반응을 볼 때입니다. 인프피가 어렵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당신이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너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인프피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인프피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당신은 그저 팩트를 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프피에게 당신은 이미 타인이 되었습니다. 9번째, 나의 정체성을 부정당할 때입니다. 인프피는 독특한 취향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너는 왜 맨날 그런 것만 좋아해? 좀 평범하게 살 순 없어? 라고 묻는 순간 인프피는 당신과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립니다. 인프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10번째, 연락의 빈도가 일방적일 때입니다. 인프피는 먼저 연락하는 걸 힘들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연락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답장이 늦거나 읽고 씹는 일이 반복된다면 인프피는 자신의 용기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싫은 인프피는 먼저 당신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인프피가 이미 당신을 손절하기 시작했을 때 혹은 손절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프피가 갑자기 답장이 짧아지거나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마음을 정리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려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다그치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인프피는 압박감을 느낄 때 더 멀리 도망갑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다면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프피에게 사과할 때는 미안해, 근데 그건 말이야 라는 식의 조건부 사과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프피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신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프피는 논리적인 사과보다 감정적인 공명이 일어나는 사과에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취향과 세계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인프피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당신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신기하다. 더 알려줄 수 있어? 라는 식의 호기심 어린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프피의 닫혔던 마음의 빗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프피는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조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인프피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프피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너무 지쳐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프피의 섬세함이 때로는 당신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인프피가 당신을 배려하듯 당신도 스스로를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프피는 한번 마음을 닫으면 다시 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성과 따뜻한 배려를 꾸준히 보여준다면 언젠가 다시 그 따뜻한 미소를 당신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미소가 돌아오기까지는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과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안은 가랑비에 옷 젖듯 다가가는 전략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나 거창한 선물보다는 길을 가다 생각나서 샀다는 사소한 간식이나 오늘 날씨 좋더라, 네 생각이 났어 같은 담백한 메시지 한 통이 인프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배려하고 있다는 그 느낌에 반응합니다. 만약 인프피가 이미 당신을 완전히 차단했거나 연락을 일절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마지막 예의입니다. 잡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인프피는 당신을 무서운 사람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름다운 이별을 받아들이고 당신 또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